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리가캔바이오 주주님들. 이 야스코가 5월 31일 날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빅딜은 물론 이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이 기업의 가치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 아스코 초록 제목에 이제 공개 예정 중에 있어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, 또 무엇보다 혈액암 타겟인 이중항체 이 LCB36 모멘텀과 그리고 파이프라인 진행상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바이오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질문들 언제든 환영하니까 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보시자면 이 리가켄 바이오가 현재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의 저항 라인이었던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면서 과연 이 주가가 상승했던 이 모멘텀 자체가 뭐였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차트 상황은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리고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바로 이 아스코가 이 초록 제목이 내일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현재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아스코는 이제 세계 3대 미국 임상 종양 학회로서 내일 이 제목만 공개가 되고 이 내용은 이제 5월 달에 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기존 이 AACR에서 이렇게 초록 내용을 공개한 것처럼 이 리가캠 바이오도 이렇게 공개할 예정이다. 이런 기대감이 현재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왜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바로 상승을 하느냐? 이 대규모 계약 체결은 물론 또 이 리가캠 바이오가 이 어떤 파이프라인을 공개할지 우리가 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. 이 모습이 끝까지 우상향을 하면 좋겠지만, 그럼 우리가 이 우상향을 하려면 이 기업의 가치, 이런 본질을 좀 유심히 파고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이 모건 스탠리의 2023년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공격적인 이 ADC 연구 개발로 미국에 주로 포진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 최근 2년간 새로 개발된 이 87개의 ADC 약물 중 이 54%를 이 아시아 국가에서 개발을 했다. 그만큼 이 ADC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 ADC 기업 중 이 리가켄 바이오 또한 여기서 한몫을 하고 있고 2023년에는 이 체다 파이프라인 개수와 이 ADC 기술력 칸에서 1위상을 받았고 또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 이 젠슨의 얀센과 이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등 이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 그리고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기존 연구 개발 인력이 140명으로 국내 바이오텍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연구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 ADC 신약 후보 물질 도출 기간이 업계 평균보다 굉장히 빠르고 타 경쟁약들보다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높은 항암 효과와 낮은 부작용 이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얀센뿐만이 아니라 이 추가적으로 빅딜 기대감은 얼마든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저는 이 LCB36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LCB36은 현재 이 이주항체를 통해서 더 넓은 이 비세포 혈액암을 타깃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AACR에서 현재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혈액암 자체가 이 타깃 발현이 일정하지 않고 이 항원을 발현하지 않거나 또 낮게 발현하는 환자를 놓칠 수 있다. 이 암 자체는 초기에 진단을 하고 초기에 싹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게 이런 항원 발현 편차를 좀 극복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. 바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 이중항체 기술을 통해서 이 LCB36의 이상을 높이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비세포 림프종 환자에게 CD19, 이 칼티티 등 이 표적 치료제를 투여하다 보면 이 암세포의 CD19 발현이 낮아지면서 이 CD20과 22가 가발현되기 때문에 또 후속 프로젝트로 이에 있어서 이 내성이 생기는 환자를 커버하기 위해 이중항체 ADC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이 ADC 자체가 현재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
이 LCB36의 미국 임상 1상 IND를 제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이 될 수 있고, 이 임상 진입에 대해서는 더 크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. 저도 이 내용을 다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지만,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 LCB B14 그리고 LCB 71, 이 LCB 84까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최근 이슈가 나올 만한 이슈가 뭐다? 바로 이 LCB 14와 71 그리고 84에 대해서 현재 이 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LC14 같은 경우 중국 이, 이 포순 제약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, 중국 임상 이 3상을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환자 등록은 완료한 상태고 2026년 1월에 이제 최종 연구 결과가 이제 최종 연구 완료 목표를 현재 삼고 있는데,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내년에 더 크게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과, 그리고 이 LCB 7일 같은 경우 현재 중국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혈액암 타깃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과, 그리고 LCB84 같은 경우 지난해 이 얀센사와 기술 이전 이후 첫 환자 투여 시작으로 임상 1상에 돌입을 했는데,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리가켄 바이오 자체가 현재 재료도 굉장히 살아있고 현재 많은 빅파마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얀젠, 그리고 암젠, 다케타, 그리고 소티오, 익수다에게 이 ADC 플랫폼 기술 이전을 했고 신규 기존의 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, 기존 LCB02A와 그리고 02A를 비롯하여 4개의 후보 물질이 도출되었고 매년 이 5개의 후보 물질을 도출할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가켄 바이오의 재료와 그리고 이 기술력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. 현재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리가켄 바이오는 우리가 좀 상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우리가 이 차트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이 주가가 AACR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리온 인수, 얀센에 대한 이런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이 AACR이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. 또 증시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으면서 조정을 받은 만큼 주가가 소폭 하향을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다시 이 아스코 제목이 내일 공개 예정이며 또 5월 달에 이 제목이 또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은 다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구름대 상단 부분과 그리고 과거의 지속적인 이 지지 라인에서 좀 주가가 저항을 맞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, 이 구름대 마저 그리고 이 부분 마저 시원하게 돌파해 준다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정배열 패턴으로 돌리면서 것처럼 이 21선, 5일선이 21선 돌파하면서 이 정배열 패턴으로 돌리면서 주가가 다시 이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좋은 모멘텀을, 좋은 상승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현재 수급 현황을 보신다 하면 이 외국인도 현재 수급이 들어온 상태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기간의 지속적인 이 매집과 그리고 연기금의 이런 수급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수급 이탈 부분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많은 이 외국인은 물론 기간, 연기금마저도 이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으로 기업의 가치에 대한 모멘텀까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내용 간략하게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보면서 리가켄 바이오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